수능 영어에서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가 문제 유형에 따라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자신에게 어려운 유형은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푸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보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독해 18번부터 45번까지 정직하고 올곧게 쭉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풀게 되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어차피 자신이 시간을 충분히 들여도 풀지 못하는 고난이도 문제에 많은 시간을 쏟고, 뒤에 남아있는 43번, 45번 장문과 같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은 시간 부족 때문에 못 푸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풀고, 본인의 실력보다 어려운 문제 유형들은 이후에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우선 어떤 문제 유형들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문제 유형들인지를 알아야 문제 푸는 순서가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최근 4년 동안의 영어 수능에서 최고 오답률 문제들입니다. 지금까지 절대평가로 수능이 3번 치러졌으니 2016년 수능만 상대평가 때고 나머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절대평가로 전환된 후의 오답률 순위입니다. 여기서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빈칸 31번에서 34번, 28번 어법, 29번 어휘, 37번 순서 배열, 39번 순서 삽입 정도가 됩니다. 즉, 빈칸 4문제, 어법, 어휘, 순서 배열 1문제, 순서 삽입 1문제 해서 총 8문제 정도가 주로 고난이도의 문제들입니다. 물론 매년 시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르긴 하겠지만 위의 오답률을 기반으로 수능 영어에서 모든 문제의 난이도를 A부터 D까지 4단계로 나누어 보면 18, 19, 20번은 D, 21번 B, 22, 23, 24번 C, 25, 26, 27, 28번 D, 29 B, 30번 A, 31번, 32번 B, 33번, 34번 A, 35번 D, 36번 B, 37번 A, 38번 B, 39번 A, 40번 C, 41번, 42번 B, 41번은 C 정도, 42번은 B 정도의 난이도가 됩니다. 43번에서 45번까지의 장문은 D. 즉, 가장 어려운 A등급의 문제는 30번 어휘, 33번, 34번 빈칸, 37번 순서 배열, 39번의 순서 삽입까지 5문제 정도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는 학생의 현재 등급이나 본인이 목표로 하는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현재 성적이 4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고난이도의 문제인 A등급과 B등급의 문제는 어차피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못 풀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남아봐야 어차피 본인의 능력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 풀 수 있는 문제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포기할 문제는 잘 찍는 법을 연구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어려운 독해 문제에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는 듣기 문제를 풀면서 자투리 시간에 쉬운 독해 문제를 몇 문제 같이 해결하라고 했었는데, 현재 본인이 4등급인 친구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듣기 들으면서 듣기에만 최대한 집중해서 듣기를 다 맞추는 것이 3등급을 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듣기가 끝나고 나면 D등급의 문제들을 먼저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 등급의 문제들을 거의 다 맞춰주셔야 해요. 18, 19, 20번까지 풀고 그 다음 21번에서 24번 문제가 있는 다음 페이지는 그냥 패스를 하고 25번, 28번까지 문제가 있는 그 페이지를 모두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모두 넘기세요. 계속 넘기다가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한 문제만 풀어줍니다. 그 이후에 모든 지문을 패스하시고 43번, 45번 장문을 푸세요. 이렇게 듣기와 독해 D등급의 문제만 모두 다 맞춰도 듣기에서 37점, 독해에서 22점에서 총 59점입니다. 나머지 17문제들에서 찍어서 맞추든 풀어서 맞추든 어떻게든 11점만 올리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들일 만한 문제는
C등급의 문제들 22번 요지, 23 주제, 24 제목, 40 요약, 41 제목이 1순위가 됩니다. 41번은 C등급에서 가장 마지막 순서로 풀어주세요. 아시다시피 41번과 42번은 장문 한 지문으로 나와서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42번은 어휘나 빈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41번 문제는 C등급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정도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날 때쯤 되실 거예요.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B등급의 문제들을 풀어주세요. 이 B등급의 문제들은 시험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36번과 38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 파악 없이도 가끔은 대명사나 연결사 등의 힌트로 인해서 답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다면 이 문제들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요약을 해보면 4등급이 3등급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듣기 할 때는 듣기에만 집중을 해서 듣기를 다 맞추는 것이 무조건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D등급의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 D등급에 해당하는 유형들은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하시고 문제 푸는 스킬도 많이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의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C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주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B 난이도 중 36번, 38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앞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풀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연습시켜 보면 모의고사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해보면 익숙해져서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출 모의고사를 통해서 집에서 한두 번 정도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3등급 친구들의 문제 푸는 순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